김어준의 뉴스공장. 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원내 정당의 무려 20석의 최고위원이신데 오늘 택시 타고 오셨어요. 예. 네, 평소에 택시 타고 다닙니다. 차량도 이용하지 못하고 이 바른정당의 형편과 관련된 게 아닌가. 아, 이거 일각에서 하태경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은 망가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제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당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기가 올라가서 당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당이 망가져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당이 망가진 얘기 좀부터 해볼까요? 항상 질문지 오면은 딴 이야기만 해. 아니, 김무성 의원이 최소 9명, 최대 12명 정도, 탈당할 수 있다라고 직접 말을 해버렸어요. 네. 이제 사실, 김무성 대표는 본인 가오라 그러죠. 본인 가오를 좀 세우려면 10명 이상이 좀 돼야. 표준어는 아니고. 예. 10명 이상은 좀 돼야. 네, 모양이 나려면. 모양이 나잖아요. 미세가 좀 떨치려면. 김무성 대표 희망사항인데, 실제로 서채가 출당이 되면. 서청원 최경환. 친박에. 출당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 당 10명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만약에 원내 의총을 통해야 되지, 이건. 의총을 통해야죠.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위 말한 자강파 입장에서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홍준표 대표가 서채를 출당을 시키고, 본인이 사퇴하면서 합당 전당대회를 하자. 사퇴하면서? 나도 지도부 물러날 테니까, 새로운. 그런 명분이 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강파가 고립되는. 그리고. 그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서채 출당 자체가.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홍이 불리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소위 그 열쇠를 이용주 의원이 쥐고 있는 거죠.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한 녹취록. 번복을 요청했다. 진술 번복을 요청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사실인 것으로 되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요. 원래 공방은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사이에 있었던 1심이 시작되기 이전에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해서 돈 전달해 준 사람, 서청원 의원 당신 사람 아니냐, 왜 당신들 문제를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했다고 하고. 그렇죠. 서청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자신한테 일종의 청탁을 했다고. 그렇죠. 주장했는데 이게 다 1심 전이에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용주 의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아니라 1심이 끝난 후에 2심 재판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회유하였다. 그렇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를. 다른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의 주장이 맞으면 홍준표 대표가 위험해지는 거고요.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의 의원들도 이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 대표직 계속 못한다. 이런 판단이 들면 홍준표 대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조금씩 빠지겠죠. 그렇겠죠. 자기 정치적 미래를 보장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서채 출당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키는 이용주 의원 확실히 바른정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의 그 발언이 사실상 바른정당을 구했거든요. 1차 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용주 의원 그 발언을 자세히 보면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당이 한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거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면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있었던 통화의 녹취록을 이용주 의원은 자신은 그렇게 해석했다. 똑같은 녹취록을 해석했다의 시나리오 하나하고. 이용주 의원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시나리오 하나하고. 이용주 의원이 잘못 해석했다면 이용주 의원은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고 네.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되겠죠. 네, 홍준표 대표가 그게 고소가 안 되겠구나. 국감장에서 했구나. 그거는 면책 특권이 있겠네요. 있는데 근데 이용주 의원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 본인은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죠. 그 말들을 듣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녹취 파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두 번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녹취 파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장이 전혀 다른 주장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용주 의원이 언급한 녹취록의 존재가 이 사태를 어떻게 결론 나게 하느냐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죠? 그렇죠. 결정적인 변수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보면 또 박모 최고위원이 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아닌. 있는데 그분도 공개적으로 그 홍준표 대표의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고 추가 발언을 했어요.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사하는 내용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반 안철수 대표파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빨리 바른정당에서 10명 이상이 한국당으로 가줘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이랑 합당해서 소위 말하는 반 안철수 대표파를 고립시키는 것을 막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 공개 여부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 같고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자료를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의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 힘내야 됩니다. 우리. 자, 그럼 변수 1 이용주 의원의 녹취록. 변수 2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 변수로 소위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둘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 탈당하고 자진 탈당 혹은 뭐 출당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 보니 출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직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의원 구성으로 따지자면 여전히 친박세가 절반, 최소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되니까 여전히 자신을 친박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친박계 도움을 얻은 분들이 절반 이상 되니까 그 출당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해서 그러면 스스로 나가고 동시에 홍준표 대표도 스스로 사퇴하여 양쪽 모두 이렇게 물러나라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강해질 겁니다. 특히 이제 같은 친박이라도 도움을 받은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때 공천이 됐다. 이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친박 내에서도 서체는 이제 좀 끝난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거의 문제. 많은데 이제 두려운 거죠. 계속 힘을 쓸까봐. 그럼 그 다음 공천 때도 저분들이 힘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건데 만약에 홍까지도 지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 이제 차기를 노리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세력화를 지금부터 정우택 원내대표가 노리는 거던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도 새로운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게 한국당의 비박 비홍. 새로운 세력 지금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 세력과 우리가 연대해서 정치권 빅뱅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쳐모여. 오히려? 해쳐모여.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혹은 친박으로 상징되는 친박 혹은 극우 이쪽 빼고 나머지 좀 깔끔한 새로운 사람들하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하고 지금 바른정당의 자강파까지도 포함하여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금은
가지 말고 좀 자제해라. 그게 제가 어젯밤 몇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건데 네.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네. 이번 주에 한번 보자. 그런 새로운 흐름이 나오면은 전혀 새로운 판이 된다. 근데 김무성 전 대표, 지금 김무성 의원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스코어? 이제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본 정치인 중에 가장 융통성이 있습니다. 네,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하면 48시간. 48시간 내에도 항상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의총에서 우리가 내일 의총에서 크게 싸움은 안 할 것 같고 네. 허심탄회하게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당장 저는 김무성 대표가 거기 복당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받지 말라고. 실제로 한국당 지지자 중에 이제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몇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그 한 분 중에 한 분. 그렇죠. 친박이 싫어하는. 하태경보다 김무성 대표는 더 받으면 안 된다고 그쪽 지지자들이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누가 있습니까? 김무성 대표 말고. 말고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은 거명 못하지만 탄핵에 굉장히 앞장선 사람. 황영철 의원이요. 그리고 가장 탈당할 때 선도적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경필 의원이요? 남경필 선수. 남이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반발이 심한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면은 좀 수모를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예, 뭐 예를 들어 윤리위원회 해부해야 된다. 일단 들어오되 윤리위원회 먼저 해부하고. 네, 거기서 뭐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들어가라.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한 120석 채워줘야. 네. 그래 12명 나온다는 거. 14명이죠, 그러면. 지금 14명입니까? 예, 14명이 들어가야 이제 120석 채우니까. 그래야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당장 결행하기가. 네. 상당히 모양도 빠지고 또 낙동강 오래알이 될 수 있고 중간에 붕 떠가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근데 이제 바른정당 안에도 통합파, 저는 탈당파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탈당파와. 예. 그리고 그 반대 자강파, 아니다 우리가 자강해야 된다. 이 파에서 또 분화해서 자강파도 통합파도, 그러니까 자강파의 중심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려고 하는 김무성 의원 쪽도 지금 너무 조급하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좀 보자, 두고 보고 그렇죠. 더 큰 판을 그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남경필 도지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두 분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또 새로운 흐름이에요, 또 여기는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한 해처모형.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본질은 뭐냐면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지방선거 선전할 거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확신만 들면 네. 지금 탈당하려는 분들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네.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남지사, 원지사는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뺑뺑이 돌고 있고 열심히 이제 지역 닦고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구의원처럼 열심히 네. 지금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남지사는 큰 전국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3당이냐, 기호가 뭐 네. 3번이냐, 2번이냐. 강력한 지금 라이벌도 있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남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모양 나게 예. 명분 있게 어떤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남지사가 지금 탈당파들을 계속 명분 없이 가면 다 죽는다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유승민 대표가 지금 절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그죠? 남지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남지사 입장에서는. 근데 유승민 대표는 뭐 한결같이 명분 없는 건 안 한다. 네. 본인은 뭐 본인의 성격으로는 혼자 남더라도 계속 지방선까지 가겠다. 혹은 뭐 그 이후까지 계속 혼자 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강도가. 명분이 제일 중요하죠. 유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유승민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남지는 않겠죠. 예. 하태경 최고위원 옆에 있겠죠. 두 사람, 세 사람 남아도 그렇게 남아서 뭐랄까요.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본인한테는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소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커다란 계속 명분. 도전을 했었죠. 네, 커다란 명분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이제 누구나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커다란 명분을 이제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뚜렷하지 않죠. 그게 숙제입니다. 이제 개혁 보수인데, 보수 혁신인데, 이걸 얼마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계속 도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승민 대표가 지방선거에 자기 한번 던질 수 있다. 네. 이야기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이 필요를 하면. 자, 바른정당도 이렇게 크게는 세 갈래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서청원 나가라 파와, 아니다, 서청원 홍준표 둘 다 나가라 파와. 그렇죠. 이렇게 갈려져 있고, 홍준표 대표가 자진 사퇴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홍준표 대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거는 없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반 사퇴는 제가 보기에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홍준표 대표가 동반 사퇴는 스스로 할 성격이 아니다. 그건 이용주 의원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또 이용주 의원에 달려있는 이렇게 서로 물고 그렇죠. 물리는. 물고 물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하고 친박저장이 동시에 후퇴하는 일은 그 가능성은 이용주 의원에 달려있고, 만약에 이용주 의원이 별 게 없으면 친박저장들을 몰아내는 일은 의총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좀 너무 말을 오버하잖아요. 뭐 더럽게 정치를 했고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 거는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여유 있게 대응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데 굉장히 험한 말, 센 말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 대표가 이기는 게임 아니다 이거. 그랬으면 좋겠죠. 의원님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안정됐을 때도 막말도 합니다. 막말이라면 표현을 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고체 방정식이 동시에 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아니죠. 바른정당은 여전히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합니다. 탈당을 하든 말든. 전당대회 사수파.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 그 안에서 몇 등 하는 것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있어야 그게 전당대회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13일 끝납니다. 네. 그럼 당 지도부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언제죠, 이게? 이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TV 토론 시작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금요일부터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13일 날 끝이 나서 끝나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현재 2위는 하태경 또 2위에서 2위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네, 뭐 그냥 달라고 하세요.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격차지 격차. 어느 정도 격차 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전당대회는 설사 탈당파 김무성 의원 플러스 최대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그 탈당파가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탈당하더라도 하는 거죠. 전당대회 전에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근데 명분이 박근혜 출당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두 자리 절대로 안 됩니다. 박근혜 출당만 되면. 출당이라는 변수도 하나 있군요. 네, 박근혜 출당되고 이제 나가면 한 자리 숫자인데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초라하게 결행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김무성 대표의 복귀는 불과 시계를 1년도 안 됩니다만 한 10개월 정도만 돌려보면 김무성 대표가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유승민 대표를 끌고 나온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의 정치가 제가 볼 때 계속 작아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대표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데 자꾸 나가자고 해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나와서 그럼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혼자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초라한 건데 사실. 그래서 김무성의 시대가 이미 끝났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옵니까? 조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지금. 네.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는 길에 간판으로 내세울 분은 이제 이분밖에 없으니 이분은 근데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 입으로는 자기가 이제 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지금 보수가 지금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수 혁신에 대해서는 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가더라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가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당 보조금도 이제 정의당 분들 불러가지고 교섭단체 하지 않고 정당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춥고 배고프지만 지지율 올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아, 저도 이제 노회찬 선배처럼 신문지 깔고 한번 눕고. 어떻게 하면 가성비 최고로 활동할 수 있는가. 예. 과거에 민노당 보면 교섭단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많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과거 이제 저희 다시 저는 우파 운동권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의 부자 정당이 있다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도 정당 보조금도 줄어들고 택시 계속 타셔야 되겠네요. 아르바이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내 모두 다 결정될 일입니다. 그죠? 11월 달 내에 결론이 날 겁니다. 그렇죠. 11월 나에 한 달 내에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예. 한 달 내에 결정 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고정을 격주로 한 분으로 딱히 크게 들을 내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야성 우파로 다시 태어나는 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쫄딱 망해봐야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아니 돌아간 분들은 여전히 최대 정당의 소속 의원이 되고 남아있는 분들이 쫄딱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돌아가는 분들이 100% 저는 다 돌아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금이 환영은 없다. 금이 환영은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엄청난 수모를 당할 것이다. 네. 수모를 당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가? 아 근데 그 지지자들 성향이 딱 보면 있잖아요 몇 분. 네, 그분들 그래서 이 판단을 좀 잘하시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름대로 폭로였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경선한 당일날 손학규 전 지사가 찾아와서 안철수 대표의 뜻이라며 이 소위 이제 통합의 간을 본 적이 있다. 정확하게 통합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하셔서 아 이거 처음 나온 얘기고 나름 이 폭발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 내용 가지고 별로 기사는 안 났더라고요. 뭐 많이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색해보면 그날 기자들이 봤어요. 저하고 손학규 대표 만나는 거. 그래서 몇 군데서 기사를 이미 썼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안철수 대표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주? 그렇죠. 처음으로 나왔죠. 근데 제가 오늘 안철수 대표 평가를 다시 하면 지난번에 좀 너무 강하게 대시해가지고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 지내놓고 보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진도를 많이 빼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성공은 못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선거 연대까지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질러놓은 것이 새로운 좀 정치 좀 자기 개인은 조금 망가져도 크게 정치판을 바꿔놓는 이런 새로운 초식을 배운 건지. 그게 아니고 본인이 크게 잘 내려고 그랬는데 본인은 안 되고 나머지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연애 기간에 실제로 데이트 중입니다. 현재. 네, 데이트 중이고 뭐 끝은 알 수 없죠. 뭐. 근데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소위 이제 호남계라고 하는 중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바른정당하고는 안 돼. 라는 게 강한데 만약에 정계 개편의 회오리가 막 불어요. 실제. 그렇다고 치자고요. 안 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바른정당의 이제 자강파와 안철수계 정도.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지는 거죠. 물론 바른정당 줄어든 것보다는 커지겠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하나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박지원 대표께서는 자기 이제 전남지사인가요? 예, 나가시면서. 나가셔서 정치적 이제 수명을 연장하시는 게 제일 중요. 근데 이제 중도 보수 통합신당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칭이라고 치면 그런 정당이 탄생한 게 전남도지사의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판단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가 필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잖아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주고 예. 민주당, 국민의당 연합 일종의 후보가 예. 되는 경우인데 그거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당을 해야 되는데 예. 합당이 안철수 대표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합당이라보다 당이 쪼개지겠죠. 안철수 대표 갈 일은 없고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럴 그러니까 경우가 있죠. 바른정당이 김무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박수를 받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는 박지원 대표도 나오시니 그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바른정당이 소위 계속 남아있는 자강파가 국민의당의 안철수계하고만이라도 합친 그림을 원한다. 정 안 되면 물론 더 크게 가야 좋지만 이런 그러니까 안철수와 유승민 투톱의 정당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림 속에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박지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정치는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김무성과 박지원이 예. 다시 손을 잡고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 합쳐서 영원한 대화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다시 열심히 해보자. 60석짜리. 그리고 우리는 이번 국회로 끝이다. 예. 이번 국회로 끝이다. 두 분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이다. 그렇죠. 의원은 끝이다. 예. 이 정도 선언을 하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움직이면 두 분은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럴 일은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두 분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당 일각에서도 박지원 대표에 대한 배척 그름이 있는데 저는 박지원 같은 분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많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륜이 있는 분이 또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온갖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태경 최고위원으로부터 살아남기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이야기였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어제 누구야 엊그제 정도원 선배랑 네. TV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도원 선배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만요. MB 건데. MB 건데. 본인은 자기 거 아니라고 할 거다. 불이 아니라고 할 거다. 왜냐 법적으로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자기 거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좀 문제가 되니까. 내 거 아니라고 선언하고 포기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가 자기 거 아니니까 이 상태를 쭉 유지하면은 뭐 다스 문제는 뭐.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MB를 큰 집에 넣기는 어렵지 않냐.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신선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MB가 맞는데 법적으로는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집어넣기 어렵다. 라고 네, 정두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 아니 정두원 의원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제가 볼 때도 MB가 굳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지금 해서 찾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거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찾아주는 거죠. 재산을. 자, 웃고 있으나 마음이 허전한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둘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 탈당하고 자진 탈당 혹은 뭐 출당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 보니 출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직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 구성으로 따지자면 여전히 친박세가 절반, 최소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되니까 여전히 자신을 친박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친박계 도움을 얻은 분들이 절반 이상 되니까 그 출당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해서 그러면 스스로 나가고 동시에 홍준표 대표도 스스로 사퇴하여 양쪽 모두 이렇게 물러나라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강해질 겁니다. 특히 이제 같은 친박이라도 도움을 받은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때 공천이 됐다. 이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친박 내에서도 서체는 이제 좀 끝난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거 인물이다. 많은데 이제 두려운 거죠. 계속 힘을 쓸까봐. 그럼 그 다음 공천 때도 저분들이 힘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건데
만약에 홍까지도 지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다음 이제 차기를 노리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세력화를 지금부터 정우택 준비하는 거죠. 원내대표가 노리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도 새로운 지금 네. 주장이 나오는 게 한국당의 비박 비홍 네. 새로운 세력 지금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 세력과 연대하자. 우리가 연대해서 네. 정치권 빅뱅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쳐 모여. 오히려? 해쳐 모여.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혹은 친박으로 상징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운동. 김어준의 뉴스 공장. 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원내 정당의 무려 20석의 최고위원이신데 오늘 택시 타고 오셨어요. 예. 네, 평소에 택시 타고 다닙니다. 차량도 이용하지 못하고 이 바른정당의 형편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 일각에서 하태경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은 망가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제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당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기가 올라가서 당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당이 망가져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당이 망가진 얘기부터 해볼까요? 항상 질문지 오면은 딴 이야기만 해. 아니, 김무성 의원이 최소 9명, 최대 12명 정도, 탈당할 수 있다라고 직접 말을 해버렸어요. 네. 이제 사실 김무성 대표는 본인 가오라 그러죠. 본인 가오를 좀 세우려면 10명 이상이 좀 돼야. 표준어는 아니고. 예. 10명 이상은 좀 돼야. 네, 모양이 나려면. 모양이 나잖아요. 미세가 좀 떨치려면. 김무성 대표 희망사항인데, 실제로 서채가 출당이 되면. 서청원 최경환. 예, 친박에. 출당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 당 10명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만약에 원내 의총을 통해야 되지, 이건. 의총을 통해야죠. 예.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소위 말한 자강파 입장에서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홍준표 대표가 서채를 출당을 시키고, 본인이 사퇴하면서 합당 전당대회를 하자. 사퇴하면서. 나도 지도부 물러날 테니까, 새로운. 그런 명분이 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강파가 고립되는. 그리고 그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서채 출당 자체가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홍이 불리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소위 그 열쇠를 이용주 의원이 쥐고 있는 거죠. 이용주 의원이 말한 녹취록. 예, 번복을 요청했다. 진술 번복을 요청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사실인 것으로 되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요. 원래 공방은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사이에 있었던 1심이 시작되기 이전에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해서 돈 전달해 준 사람, 서청원 의원 당신 사람 아니냐, 왜 당신들 문제를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했다고 하고. 그렇죠. 예, 서청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자신한테 일종의 청탁을 했다고. 그렇죠. 주장했는데 이게 다 1심 전이에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용주 의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아니라 1심이 끝난 후에
2심 재판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회유하였다. 그렇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를. 다른 이야기를. 이용주 했죠. 의원의 주장이 맞으면 홍준표 대표가 위험해지는 거고요.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럼 그렇죠. 뭐,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의 의원들도 이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 대표직 계속 못한다. 이런 판단이 들면 홍준표 대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조금씩 빠지겠죠. 그렇겠죠. 자기 정치적 미래를 보장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서최 출당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키는 그래 이용주 의원 확실히 바른정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의 그 발언이 네. 사실상 바른정당을 구했거든요. 1차 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용주 의원 그 발언을 자세히 보면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 객관적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당이 한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당이.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거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면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있었던 통화의 녹취록을 이용주 의원은 자신은 그렇게 해석했다. 똑같은 녹취록을 해석했다의 시나리오 하나하고. 이용주 의원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시나리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용주 의원이 잘못 해석했다면 이용주 의원은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고 예,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되겠죠. 예, 홍준표 대표가 그게 고소가 안 되겠구나. 국감장에서 했구나. 그거는 면책특권이 있겠네요. 있는데, 근데, 이용주 의원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 본인은 그렇게 이해했다. 그 그렇죠. 말들을 듣고 예, 이런 예.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녹취 파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두 번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녹취 파일이 있을 수 왜냐하면 있죠. 주장이 전혀 다른 주장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용주 의원이 언급한 녹취록의 존재가 이 사태를 어떻게 결론 나게 하느냐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죠? 그렇죠. 결정적인 변수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보면 또 박모 최고위원이 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아닌. 예. 있는데 예. 그분도 공개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네. 하고 추가 발언을 했어요.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시사하는 내용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반 안철수 대표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빨리 바른정당에서 10명 이상이 한국당으로 가줘야 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이랑 합당해서 소위 말하는 반 안철수 대표파를 고립시키는 것을 막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 공개 여부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 같고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자료를 예.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의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 힘내야 됩니다 우리. 자, 그럼 변수 1, 이용주 의원의 녹취록. 변수 2,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 변수로